지난 2010년 10월 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회 한일 천손문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홍윤기 교수는 일본 개국신화의 모태는 바로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38년 동안 수많은 현지 답사와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일본 천황이 백제의 후손임을 고증하였다. 오늘 STV 한문화 특강에서는 일본 천황가는 단군의 후손이다라고 연구 발표한 홍윤기 교수의 강의를 마련하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일본 천황은 단군의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은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처음 하는 것이고 내용들이 이 콘텐츠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따지고 보면 저는 그걸 40년 가까이 공부한 것을 이 1시간, 2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니까 참으로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 열도에 가보면요, 우리의 그 발자취가 아주 뚜렷한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금년까지 39년 연구하고 있는데 약 500군데의 우리 민족의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물론 백제입니다. 백제가 가장 오랫동안 일본 땅에 자리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신라의 그 발자취들도 뚜렷합니다. 이르는 곳마다. 그리고 고구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가 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본 땅에는 이렇게 우리의 발자취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를테면 이곳이 일본 우리나라 동해 건너 쪽에 있는 이즈모 지방의 미호노세키, 미보적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있는 큰 사당입니다. 미호신사라고 합니다. 이 미호신사,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읽으면 미보신사죠. 미호신사인데 이를테면 여기가 우리 한반도, 현재 한반도입니다만 여기가 이제 경주지방입니다. 경주지방. 말하자면 서벌. 여기가 이즈모라고 합니다. 바다를 거는데 배가 이렇게 지구가 둥글죠. 이렇게 건너갑니다. 여기가 이제 이즈모. 한자어를 쓰면 날 줄자, 구름 문자. 추룬입니다. 추룬. 이 이즈모 지방의
유명한 사당이 바로 조금 전에 그림에 나왔었죠. 네, 이 미호 신사입니다. 이 사당에서도 제사춤을 추는데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당에서도 그 무인이 그리고 이제 북치는 고수가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무인들의 그 제사춤 추는 거 똑같이 합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오른쪽 손에는 그 방울을 들고 방울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 무인들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거 봤죠? 방울 흔들죠. 그 왼손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충 소나무를 하는데 일본에서 삐죽이 나무 들고 두 손 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도 한신 제사춤, 한신 제사춤. 가락가미, 이걸 가락가미라고 합니다. 가락가미. 여기 궁사님도 그래요. 고대 조선신이다. 조선신 제사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이 고장에서요, 달걀을 안 먹는답니다. 달걀을. 여러분들 달걀 잡수시죠? 네, 이 고장에 가면 달걀 안 먹습니다. 이 미호 신사의 궁사님도 달걀을 드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전에 그 신문에다 이걸 써서 신문을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뭐 아주 좋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분이 제가 신문에 아주 크게 써드렸었는데 이 궁사님이 말씀이 그래요. 달걀을 안 먹는다. 우리 고장 분들은 달걀 안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달걀을 안 잡수시면 건강에 괜찮으십니까? 오리알을 먹습니다. 그래요. 오리알을 먹는답니다. 왜 달걀을 안 잡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달개 후손이다. 바다를 건너온 달개 후손이다. 박역거세가 계림에서 태어납니다. 그건 닭개자 수풀림자 쓰죠. 닭의 수풀에서 태어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마가 알을 낳고 갑니다. 거기 태어난 계림이에요. 그리고 박역거세의 왕비는 태어났을 때 입술이 닭의 부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에 여기쯤 되겠죠? 경주에도 이제 갔었습니다. 전에 강연도 가고. 달걀 잡수십니까? 네, 잘 먹습니다. 그래. 네,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이즈모라는 동해 여러분이 사는 여기 서라벌 땅에서 그 서벌 땅에서 추룬이라는 고장인데 그 고장 분들은 달걀을 잡수지 않습니다. 아, 왜 안 먹습니까? 똑같은 말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 그러냐 하고 좀 뭐 그런 좀 뭐랄까요, 좀 개면적다 할까, 뭐 좀 무안한 그러한 표정을 짓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오히려 우리의 그 뿌리들이 건너가서 조상의 그 발자취들을 그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도 그분들에 대해 존경심이 가요. 그 이제 저는 역사 취재를 하는데 이제 현지의 이런 신관들뿐이 아니고 일반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나봅니다. 물어보죠. 특히 여성분들, 여성 어민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여쭤보는데 이 실례가 아닌지 몰라도 달걀 잡습니까? 웬거리 하고 그냥 손을 휘저으면서 막 도망가요. 겁이 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상에 대한 모독이다 그거죠. 조상을 닭으로서 숭상하는데 그러고 보면 오히려 우리 민족이 그 바다를 건너가 살면서 자기 조상 터전에 대한 그 순경의 마음이 크다 하는 데서 이제 감동도 좀 받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의 우리 민속 그리고 민족 종교의 유습이 남은 것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러한
솥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거. 네. 이것을 일본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도리라고, 도리. 도리란 글씨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겠죠? 예. 도리. 새 줬다 있을 거죠. 새가 있다 이겁니다. 새. 무슨 새입니까? 이 새가. 뭐 삼조고이겠죠? 삼조고. 삼조고는 어떤 새입니까? 천신의 해신의 상징이죠. 소위 해신, 일신이라고 그래요. 보통 날일자, 귀신신자 쓰죠. 일신. 이게 해신이죠. 해의 신이죠. 해신. 뭐 태양신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우리 민족이 고대에 문헌상으로도 그래요. 부여시대만 해도 벌써 우리가 해신 믿었습니다. 해신 믿었죠. 그리고 달신 믿었습니다. 달신의 상징은 뭡니까? 두꺼비예요, 두꺼비. 그렇죠? 두꺼비. 이것은요, 이러한 증거들은 일본 역사책이 이를테면 8세기 초에 나오죠. 두 권이 712년에 고사기 나오고 720년에 이 이전의 얘기예요. 이거보다 3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겐 그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군요. 이것은 고구려 쌍용청에 있는 천정벽화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뭡니까? 요 삼조고죠? 세 발 달려있죠? 이거 뭡니까? 두꺼비입니다. 이건 해신, 이건 달신입니다. 이 실물이 현재도 있어요. 북한 땅에 있습니다. 고구려 때 쌍용청, 5세기에서 6세기 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건 일본 역사책보다 3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걸 믿겠습니까? 그럼 일본 역사책을 믿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해신을 받들고 달해신을 받든 천선의 천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해신, 달해신의 상징이 우리 민족의 고구려 고분엔 다른 데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그림이 좋고 잘 나와서 제가 이걸 택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971년 7월 8일 기억하십니까? 1971년 7월 8일은 백제 땅 공주의 무용왕릉이 발굴된 날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게 뭡니까? 환두대도 큰 칼이죠? 이 큰 칼, 그 용의 머리가 있고 요거 뭡니까? 삼조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칼을 보고선 대뜸 삼조고가 있군요 하고 발굴한 분한테 학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200여 년 전에 일본 역사책보다 그럼 300년 전에 우리의 해신이 있었고 백제의 무용왕 시대에도 해신의 상징이 있었어요. 어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텔레비 방송에도 제가 이번에 우리 상생방송에 처음 제가 넣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3년 전에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가서 찍은 거예요. 저는 역사의 요 한 점을 찾아서 그 먼 데도 갑니다. 뭐 그렇다고 학교에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못 견디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있다는데 이게 뭐가 그려 있느냐? 찾아갔더니 여기에 삼조고가 그려 있다 이겁니다. 삼조고가 그려 있고 사신도가 여기 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계라는 분이 만들었다는 게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보스턴 박물관에 언제부터 전시되었느냐? 이 삼조고 이 청동 거울이 1908년부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100년 전이죠. 102년이 됩니까? 전 숫자를 잘 못 따집니다. 수학을 잘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것이 왜 보스턴 박물관에 가 있느냐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보면 또 일본 학자들은 삼조고가 있다는 거 다 해설로 쓰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명칭은 대수경이라고. 대수경. 짐승의 그림들을 두르고 있는 거울이다 하는 겁니다. 대수경. 저 여러분들 처음 보셨죠? 좀 한자들 좀 잠깐 써보세요. 예. 짐승의 그림을 띄우고 있는 거울이다. 청동 거울이. 물론 거울은 저 뒷면입니다. 저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게 또 놀라운 사실이죠. 저것은요. 일본 오사카에 가시면 여러분들 일본에서 가장 큰 그 왕릉을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저 오사카 사카이시 그 근처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인덕 왕릉이라 인덕 천왕릉이라 인덕 천왕릉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이게 저 전방 후원분이라는 이러한 그 형태의 일본에서 가장 큰 왕릉입니다. 이것이 485m라고 그래요. 485m는 정확히 485m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보진 않았고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큰 거죠. 이런 큰 무덤 물론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485m. 물론 여긴 둥글고 앞에는 녹아졌는데 일본 학자들 얘기는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제사 지내는 터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능에서 이게 나온 거울이에요, 저게.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9세기 초엽에 홍수가 났을 때 이 일부가 무너졌답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 도굴꾼적을 파간 거죠. 일본도 도굴 사건이 많아요. 왕릉 도굴. 그게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물론 못 들어가죠. 뭐 전부 이게 여기 더구나 이제 이런 데는 도랑을 이렇게 도랑이 있죠. 도랑이 있어가지고 물이 여기 흐르고 이 밖에서 이제 좀 구경할 수 있는데 뭐 여기에 솥대만 좀 볼 수 있는 솥대만. 솥대 말씀드리다가 이제 이 얘기로 갔습니다만 새가 있다는 솥대. 솥대는 뭐예요? 여기 천신의 뜻을 전하는 새다. 솥대 그거죠. 그러니까 도리령이 바로 그건데 여기서 도굴된 것이 어떻게 돼서 미국에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도쿄대학의 이노우에 미사다 교수는 글을 쓰면서 아주 상당히 흥분하고 있어요. 글을 쓰면 옛날에 쓴 책을 보면은 아주 흥분합니다. 그 도굴한 것이 어떻게 미국에 가 있느냐요. 그 저거 보스턴 박물관에 저걸 가서 보니까 상당히 놀라웠어요. 저게 삼조고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냐요? 인덕천왕은 누구냐? 닌토쿠라고 해요. 닌토쿠. 닌토쿠는 누구냐요? 이 사람은 백제 사람이라는 건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일본 학자들은 백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 학자가 많이 썼습니다. 응신천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응신천왕의 이분이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왕위를 계승했죠. 응신천왕이 누구냐? 뭐 응신천왕도 또 그러고 보면 계로왕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그 학자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울까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 백제 계열의 왕의 능에서 나온 건데 바로 저
저거 하나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니죠. 이 능에서 나온 또 칼도 있습니다. 환두대도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요것은요, 요건 저 무령왕래에 나온 거고, 이것은 인덕왕래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보스턴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도 삼조고가 있고 두꺼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통성이 있죠. 이건 제 책에, 일본 속의 백제구다라는 책에 제가 넣은 걸 여기다 비교해서 넣은 걸 갖다가 이제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만. 이러한 그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일본 왕실이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뭐 입증이 되고도 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 해야 하느냐?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자취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특히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우리나라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세계 각국에 이게 이 DVD가 퍼지면서 고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학은요,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이건 증거가 없으면 역사가 안 됩니다. 꾸미는 얘기는 소용없어요. 얼마든지 재미있게 쓸 수 있죠, 소설을. 그러나 역사의 사실은 이것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만 밝히는 건데 이것도 고고학적인, 저는 고고학적인 유물에 의한 고증을 하느냐, 옛날 문헌에 의해서 고증하느냐, 또 이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밝히느냐, 여러 가지 그 다각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 일본 매일신문이라고요. 이것이 3년 전 7월 6일자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제 제가 일본 오사카의 뉴 오타니 호텔이라는 데에서 강연했어요. 이건 일본 교수입니다만 강연했었죠. 우리 민족의 발자취에 대해서, 백제에 대해서 특히 많이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밝혔는데 여기서 내가 뭘 밝혔냐면요. 일본 왕실에서 한신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 신상제 제사에 대해서 밝혔어요. 신상제. 11월 23일 날 신상제 헌날이니까 제가 첫 시간에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천황이 천신제사 모십니다. 그것이 11월 23일입니다. 이것을 신상제라고 해요. 신상제. 일본 말로 이건 니나메사예요. 니나메. 새로 나온 곡식을 핥는 제사다 이겁니다. 니나메사. 그 대목이 이제 이 신문에 여기 이제 요 다음에 여기 쭉 자세히 나옵니다. 저걸 본 이제 일본 교수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 어디서 좀 근거로 했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공부가 아직 안 됐구만. 공부가 안 됐구만. 무슨 책을 봐라. 거기 다 있다. 일본 왕실 법도에 봐라. 찾아봐라. 920년에 나온 왕실 법도에 보면 그게 들어있다. 50권짜리 책입니다. 앞쪽에 있으니까 뭐 찾아보기도 쉬울 거다. 그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찾아본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 아, 거기 있더라고. 그 이제 어쨌든 그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해놓고 나서 한국 학자가 뭐라고 그러면 의심하려고 드는 이러한 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고쳐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물론 양심적인 이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그러고 그래요. 이거 책에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책을 쓰면 이걸 귀신 신자로 조금 바꿔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상제. 네? 이건 새로운 곡식을 핥는 제사예요. 이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 귀신 신자가 아닙니다. 새 신자인데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어떡합니까? 제일 잘 된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술을 빚어서 천신에게 바쳤던 거예요. 우리가 농번 시대. 그냥 하늘에 계신 천신이 좋은 햇빛을 내려주셔서 벼가 잘 익었고, 비를 잘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연구롭고, 고맙습니다 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본 왕실에서는 신상제 11월 23일 초저녁에 지내요. 그게 닭이 울면 이제 제사 못 지냅니다. 우리도 제사 지낼 때 닭이 울기 전에 제사 지내라 이제 예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하셨습니다만. 그 신상제, 저건 니남의사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 재미있습니다. 이 왕실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그 2002년 7월 11일 날 일본 그 천안궁, 도쿄 천안궁에 들어가서 그 왕실 그 재관한 데서 확인했지만은 한신제사 지금도 지내고 한다는 거 밝혔었고. 이 11월 23일 그런데요. 이거 상당히 또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운 얘기 될지 몰라도 일본 왕이 등극한 해에는 신상제라고 안 하고 이걸 대상제라고, 똑같은 글자로. 큰 대자 대상제라고. 그게 다이쇼사이라고도 하고 합니다만 대상제를 지내요. 근데 이건 어디서 지내느냐? 도쿄의 천안궁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세의 신궁에서, 이세의 신궁. 이세의 신궁이라는 건 어디에 있냐 하면요. 이세의 신궁은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 저 나고야에서 내려온 이세왕이라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이세 신궁. 이건 일본 왕실 사당입니다. 7세기경에 생겼다고 하는데 일본 왕이 등극한 해에는 이 이세 신궁에 가서 카구라전이라고, 카구라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가서 신상제 제사 대신에 대상제를 지내는데 역시 핵곡식으로 이제 그 해에 거둔 핵곡식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떡을 빚은 거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붉은 보자기를 쓰고 둘러놓습니다. 붉은 보자기를 둘러놓습니다. 이 붉은 보자기를 왜 쓰고 둘러놓을까요? 그것은요, 이 천선 강림 신화에서 이 붉은 보자기에 이제 일본의 삼신기를 가지고 이제 이 니니기 노미코다라는 천선이 내려갑니다. 그때 붉은 보자기에 쌓인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뒤집어 쓰고 내려갔다는 것이 이제 일본 역사책에 나오는데 이것이 또 가야의 우리 개국 신화에서 붉은 보자기에 알이 쌓여 내려오고 이것이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건 천조 대신이 아니고 다카미 무스비노가미 고황산 영존이라고 해요. 고황산 영존. 고황산 영존. 그 이세신궁에 일본 한국 신도가들은 천조 대신을 모시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 여기 누구 모시고 있냐? 천조 대신에. 사실은 고황산 영존을 모셨다는 것은 이번에 그 강연을 왔던 한인조선문화학술대회에 왔던 이노우에 미스오 교수도 밝혔어요. 고황산 영존이다. 다카미 무스비노감이라고 그래요. 일반 말로요.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나중에 좀 다카미 무스비 신이죠. 노카미는 노라는 건
다가미 무습이라고 하는 신 이런 해설이 됩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가미 무습이 고황산 영존이죠. 이 신은 뭐 자식이 뭐 1000여 명 돼요. 아주 다산한 그런 신인데 이 고황산 영존, 저게 고황산 영존이라는 건 이번에도 밝혔습니다만 한국 신도가들은 천조대신만 위에다 내세웁니다. 근데 고황산 영존이다. 저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세신궁에서 이제 근본적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천조대신을 모신 것이 아니고 고황산 영존을 모신 것이 이세신궁이다. 한자어는 이세신궁을 이세 이렇게 씁니다. 이세신궁이요. 그런데 이세신궁에 모신 신이 고황산 영존인데 이 고황산 영존을 제사 받드는 것을 이제 그 천조대신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가서도 물론 일본 왕이 1989년에 이번 125대 아키히도 천황의 왕이 오르는 날 여기 가서 이제 대상제 지낼 때 붉은 보자기 숭두었고 그때 입은 옷이 있습니다. 옷이 붉은 옷.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데 보이십니까? 저 붉은 옷 뒤에 있죠. 네, 보이시죠? 붉은 옷. 이게 붉은 옷이 1989년에 지금 125대 일본 아키히도 천황이 등극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세신궁에 가서. 역시 붉은 옷이죠. 용이 있죠. 골롱포 용이 있죠. 이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어깨에. 삼조고가 삼조고. 고로 이 오른쪽 어깨에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달신, 아니 해신, 달신. 우리 민족의 해신, 달신에 이 수가 왜 놓여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것은 1925년 일제하죠. 일제하에 일본의 복식학자, 이 사진이 좀 깨끗이 안 나와서 송구합니다. 그분이 그 정창원, 일본 동대서야 옆에 있는 왕실 보물 창고죠. 거기서 거렸다는 거예요. 1925년에.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골롱포인데 이 어깨에 뭐가 여기도 삼조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꺼비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 교수가 이거 알고 그렸을까요? 뜻을. 난 그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 교수가 뭐 옛날에 죽은 분인데 이건 그림이 지금 옆으로 퍼져 그렇죠. 사실 제대로 되면 긴 버선이 버선. 왕실에서 버선 신어 버선. 여러분들은 뭐 할머니나 뭐 어머니들이 신으시죠? 조선 버선. 뭐 답이라는 건 뒷날 그 에도 시대 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발 이렇게 째지게 한 거. 그거는 그리고 이게 뭐면 치마. 주름치마예요, 주름치마. 저는요 그것보다는 이 중시한 게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일본 교수가 이거 발표한 거 제가 30여 년 전에 봤을 때는 몰랐어요. 이 해신의 그 상징인 삼조고라든지 두꺼비, 달신 두꺼비 상징은 몰랐어요, 저도. 뒷날 이걸 보았을 때 이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책을 뒤져가지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친 겁니다. 이런 걸 누가 속일 수가 있습니까? 꾸밀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증거가 아닙니까? 일본 왕실이 우리 민족의 당군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삼조고 뭐 그리고 두꺼비 뭐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규명할 따름이죠.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네, 거기서 또. 좋습니다. 근데 이세신궁. 근데 이세신궁에 모시는 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고 천조대신이죠. 그런데 천조대신이 아니고 조선신들을 모셨다 하는 것을 1892년에 도쿄대학의 구메쿠니다케 한자로 해서 구미, 방무 역사학과 구메쿠니다케 교수가 밝혔어요. 이 논문은 뭐냐? 신도는 제천의 고석이다. 신도라는 건 뭡니까? 천신제사죠? 신도. 우리말로 제가 번역하는 겁니다. 신도는 제천. 신도는 제천의 고다. 하늘신의 천신을 제사 지내는 신도. 신도는 하늘신의 제사 지내는 옛 민석이다. 이 1892년은 언제입니까? 일본이 명치 유신한 지 이제 한 20여 년 되는 그 시기예요. 1868년 이후니까. 이거 써가지고 이 구메쿠니다 교수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도쿄대학에서 쫓겨나갑니다. 일본의 그 극단적인 그 우익 그 극우 세력들이 4명이 그 뭐 일본다라는 긴 칼 들고 4사람이 교수의 댁에 급습해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대고선 논문 취소하라고. 근데 신도는 제천의 고선, 뭐 진도와 일본말로 사이텐노 고속군 이렇게 일본말로 됩니다만 이 논문을 보면요. 정말 저는 이 논문을 보고 나서 일본 역사학을 하게 된 겁니다. 37년 전인데. 참 눈물겨워요. 이 논문을 보면은 여기 나올 텐데. 어쨌든 이 논문에는 주된 것이 바로 이제 이세신궁의 문제예요. 이세신궁에서는 천조대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조선신들 모신다. 조선신은 누구냐? 부여의 영고의 신, 예의 무천의 신, 고구려의 동맹의 신, 뭐 만의 그 신 등등 조선신들을 모시고 있다 이겁니다. 조선신을 모시고 이세신국에서는 제사를 지냈다. 그걸 갖다 일본 황국신도가들이 천조대신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천조대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를 그 도쿄대학에서 추방시켜요.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러고도 기가 죽질 않고 와세다 대학에 가서 또 이제 역사 강의하면서 일본 고대사를 썼어요. 거기도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나라 시대의 역사를 씁니다. 이 구메쿠니다케 교수의 그 논문이야말로 결정적인 거죠. 예, 구메쿠니다케 교수는 그 협박받고 그 정말 죽음에 직면할 정도였던 사실은 제가 그 1893년인가 하여간 그 제가 일본 도쿄 일일신문이라는 데서 옛날에 찾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 구메쿠니다케 교수가 정말 그 학문의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걸 밝힌 학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걸 때린 거죠. 이 구메쿠니다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본이 그 명치 이후신, 메이지 이후신 이후에 100여 명의 젊은이들, 학자, 일본의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미국을 거쳐서 영국에서 프랑스니 유럽을 돌아서 1년 10개월 만에 일본에 옵니다. 이때 여성들도 몇 있어가지고 신여성들이 있었죠. 그때 이분이 영국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운 거예요. 역사학, 고문서학을 배운 거예요. 역사는 고증한다는 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자제들도 크면은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외국이고 어디고 보내서 새로운 학문을 해야 하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해도 좋지만 또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그 인문학에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하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강직하게 썼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어디다 뒀냐면요. 일본 왕실 문고가 있어요. 일본 천황가에, 도쿄의 천황가에. 그 문고에다 이 사람 두고 이걸 정리해라. 일본 역사 정리해라. 이 사람 쭉 정리하니까 다 나온 거죠. 조선신 제사진 행위 다 나온 거예요. 이 사람 강직하니까 정말 앞만 보고 쓴 거죠. 뒤에 사실을 앞만 보고 썼기 때문에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을요, 그 당시에 이제 역사학 잡지라고 해서 일본의 역사학자들, 역사 교수들이 쓰는 논문집에 잡지라는 게 무슨 이런 무슨 이런 일반론적인 잡지가 아니고 역사 논문집인데 잡지라고 그랬어요. 렉시 역사학 잡지, 렉시가쿠雑誌라고 해서 3회에 거쳐 연재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걸 또 출판한 출판사가 또 호되게 또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가 천황가고 뭐 이거 이세심 소도 꼼짝 못해요. 전 제 글에는 언제나 각줄 달아요. 꼭 다릅니다. 일반 서적에도 꼭 이건 어디에 있는 문헌이다. 이제 밝힙니다만. 그 공부해라 이거죠. 여러분도 이거 보고 나서 책 찾아봐라. 일본에 있다 이거야. 이거 홍윤기가 무슨 만들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나 이걸 가지고 공부한 거야. 이게 여기서 이제 그 구메쿠니다케 교수가 일본 왕실에서는 이세신궁, 그 왕실 사당의 대표적인 왕실 사당인데 조선신 제사를 지냈다 이거예요. 그게 한신 제사예요. 그것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제 지식으로서는 일본의 천황가의 모든 신도는 신라의 무가 건너가서 승화한 겁니다. 제사 지내는 양식이 지금 우리가 일반 무인들이 하시는 방을 들고 솔까지 들고 이제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일본 왕실 제사 양식에 관한 옛날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 무인들이 신 내릴 때 대를 잡는다, 거기서 칼을 쥔다, 삼지창을 잡는다 여러 가지 나오죠. 다 들어있어요 거기. 일본 왕실 제사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우수다 진고로 교수가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밝힌 글을 보면요. 이 한신 제사에 대한 뿐이 아니고 이제 아짐에 관한 축문들 쭉 나오는데 그걸 풀이해가지고 그분이 해설을 단 거 보면 일본 천황은 일본에 건너온 조선반도에서 건너온 조선 왕들이다 이거예요.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조상나라 조선에
신을 모셔오는 모셔오는 것이 이 충문에 담긴 글이다. 우스다 징거로라는 교수가 말하자면 신학가라는 연구를 한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일본 역사를 공부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한 5년, 10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고 한 20년, 30년 해야 이제 조금씩 보이죠. 저는 아직도 안 보여요. 40년 가까이. 큰일 났어요. 이것밖에 못 보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아주 훌륭한 사당이 나왔죠. 여러분이 교토에 가시면 저 사당 한번 가셔야 돼요. 교토 남쪽에 있습니다. 교토 쪽에서 뭐 오사카 쪽에서 갈 수 있으면 교토 쪽에서 가깝습니다. 교토에 전철 타고 쭉 내려가면 이제 저곳은 이제 후시미, 그 고장이 후시미라고 그래요. 후시미 이나리 대사. 대사량은 큰 사당이라는 소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후시미량은 복견, 도하, 복견. 이건 지역말이에요. 이게 벼도자에다가 짐자에 벼찜이에요, 벼찜. 도하. 도하 대사예요. 이걸 이나리라고, 이나리. 이것이 여기서 모시는 신은요, 우카노 미타마카미라는 신이에요. 우카노 미타마카미. 신라농신입니다. 신라농신. 문서에 써 있어요. 이 사당에 뭐 제가 최고 궁사하고도 나카무라 히카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궁사가 계시는, 물론 학자이면서 궁사인데 그분 입으로도 이제 많이 얘기했고, 제가 이제 학자들 좀 데리고 와서 그분 입으로 말씀하는 걸 이제 들려드렸습니다만, 신라농신이에요. 이 교토 땅은요, 특히 신라와 연고가 깊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교토 땅에 가시면 신라와 연고가 깊은데, 특히 여기 후시미 이나리 대사. 이건 뭐냐? 벼찜이라고 그랬죠, 벼찜. 그 도하라는 이름을 가진 신사는 일본에 한 2,000군데 있어요. 다 여기에 이제 소속된, 전국에 어디 가시나 있어요. 이건 뭘 말? 우리나라로부터 신라나 백제로부터 벼농사가 가서 농사 짓는 신을 받들게 된 겁니다. 그게 우카노미타마카미 신라농신인데, 이분 제사를 지낼 때 역시 이것도 11월 23일에는 신상제 제사를 지내요. 제가 첫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이 후시미 이나리 대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내기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저거 똑같죠. 모내기 행사도. 그리고 이제 이것을 처음에 세운 서기 한 8세기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문서를 보면 그래요. 세운 사람은 진이여거라는 사람이에요. 진이여거. 이 고자는 이게 아니지. 진이여거. 하도노 진이여군에 하다노 이러고. 하타시라고, 하타시. 이게 진실을 하타시라고, 일본에서는. 이건 무슨 소리냐? 이 신라 땅에서 바다를 건너왔다. 바다를 건너온 시족들이다, 그겁니다. 농신을 가져와, 농신. 그래서 하다노 이러고 이분이요, 이 신사의 그 사당에 전하는 그 문서를 보면 그래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풍년이 들어 기뻐서 추수를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날이 돼서 저 뒤에 산이 있어요. 이 뒤에. 여긴 잘 안 보입니다. 이 뒤로 산이 있습니다. 그 높진 않아요. 그 산이 있는데, 이제 이 산을 향해서 떡을 던져요. 하늘을 던지고
활을 쏴서 탁 맞춰요. 떡에 맞아요. 그러더니 떡이 곤이 흰색 백조로 변해서 이 정상에 그 내려앉았대요. 그러더니 내려앉은 자리에 벼이삭이 나왔다 이겁니다. 벼이삭. 그래서 신라농신의 사당을 여기다 세웠던 건데 지금은 그 산기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훌륭한 사당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시면 여기 지금 저거 재건중이에요. 지금 다시 칠하고 하느라고 저기 천막 저 막을 쳐가지고 안 보입니다. 지금은 요새는 이제 내년이 이게 세워진 지 이제 1300년이 됐나 그래요. 지난번에 그 궁사님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한신 인장 묻히는 그 한신 조선신 제사 지내는 그 춤추는 분들 한번 모셔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공연을 한번 하자. 저는 이제 우리 그 여기 와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 군데 해야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변홍사가 건너가는데 이 궁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이 진시가문에서 교도에는 이것 말고도 맞소 대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라인들의 큰 사당들. 그 교도의 명소들이요 다. 거기에 이제 그 특히 신라인들이 그 교도의 가츠라강이라고 해서 교도의 그 계천이라는 강물이 흐릅니다. 계천. 가츠라강이나 가츠라강. 여기에다 뚝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모아서 술을 만들어서 변홍사를 지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다목적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일본 학자들이 이미 일제하에 쓴 그 지리 역사 그 책들도 보면요. 이 하다시 진시 가문이 이 교토 땅에 변홍사를 발전시킨 저 위대한 그 분들이라고는 이러한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뭐 앞으로 이제 이러한 강연도 할 수 있는 일본 교수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만 이 진시 가문이 여기 진시 안 계세요? 예, 진시 가문이 이 교토 땅에서 농사를 발전시킨 아주 훌륭한 조상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진이여고 하타노 이로고라고 하는데 일반 말로는 이분 가문의 명인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재미있는 그 역사의 일화도 많고 그 팔자치들은 눈부십니다. 그 우리 민족이 뭐예요? 변홍사가 한반도로부터 갔다. 이것은 뭐 부정할래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국수적인 학자들은 뭐 또 동남아 지방에서 일본으로 왔다. 배가 없습니다. 6세기, 7세기에 배가 없습니다. 동남아에서 어떻게 벽실 가지고 옵니까? 우리도 물론 우리나라가 원 벼농사국은 아니에요. 동남아 것이 중국을 거쳐서 뭐 우리가 이제 고대 부여 시대라든지 이때 이제 그 지금의 만주 땅을 거쳐서 뭐 신라라든지 고구려, 백제로 내려오고 가야로 내려왔던 거죠. 그 농기구 이름 보면요, 우리 한국의 한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삽 같은 것도 한자가 붙어요. 한조라는 글자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가을에 추수에 도리깨질 할 때 도리깨도 뭐 가라사오, 한국 대라, 뭐 그런 글자들을 씁니다. 그 일본 역사책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한간, 도리깨. 요새 도리깨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아, 가라사오구나. 가라사오. 예, 일본 말도 사실은 오노 스스무 교수라고 훌륭한 학자가 있어 3년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글자들입니다. 뭐 얘기할 것은 많은데 오늘은 이제 요 삼조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세신궁의 신이 천조대신이 아니고 사실은 고황산 영존이다. 그리고 고령 땅에 가면요, 거기 가야대학교 마당에 큰 바위돌이 서 있어요. 고황산 영존이 내려온 터전이라고 아까 그림이 나왔었습니다만 그쪽 지방 가야 지방 분들은 고황산 영존이라는 말에서 고령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고 일본 학자도 와서
스쿠바 대학 교수가 이미 한 15년 전인가 와서 그 강연을 한 걸 제가 들은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발자취, 단군의 후손들 일본을 개척했고 일본 왕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